민주당의 뇌 안에 국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했다가 4월 4일 하루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간과한 게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에도 결국 민주당의 주장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는 왜 민주당의 예언대로 현실이 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이 예견하는 게 현실이 되는 건 그들이 똑똑해서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법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당 독재, 공산주의라는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축출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 가운데 일부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시각 5일 폭스뉴스는 중동미디어연구소의 선임 연구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중동미디어연구소는 중국의 중동 내 이권을 위한 전략을 연구해온 단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략을 잘 알겠죠.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오랫동안 지원과 조정을 받아온 친중 인사들과 극명하게 대립된다며 이는 한국 내 친중 세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 위협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해서 경제협력, 정치자금 후원, 불법 성상납까지도 활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패턴이며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대선에 우파 대통령 출마가 금지된 사례로 루마니아, 프랑스 등이 있다는 점, 또 중국 매체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라는 점, 이것이 중국의 영향력이 국내에 미치고 있는 증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간 중국은 박근혜, 윤석열 등 우리나라 친미 성향의 보수 성향 대통령들을 끌어내렸다고 팍스뉴스는 공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또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는 8대0 인용을 선고했습니다. 기각 혹은 각하가 당연하다. 이번엔 박근혜 때와는 정말 다르다라고 봤던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허탈감에 빠지시고 당혹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관위, 보신주의, 마약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선관위, 이번 비상계엄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 중국 화웨이가 장악해서 진행된 것이냐, 아니냐, 왜 선거 때마다 형상기억 종이가 나타나느냐, 또 특정한 비율이 지역마다 선거 결과로서 나타나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투표자 수 검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요청에 대해서 헌재는 기각했죠. 선관위는 그간 선거 관련한 감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1200건이 넘는 채용 비리로 얼룩져 있는 전통적인 가족회사, 바꿔 말하면 부패기관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와 선관위가 한 몸입니다. 예전에 선관위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는지 명단을 한번 그 커뮤니티 글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다시 보셔도 한 몸이죠. 그런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었습니다. 문형배는 진주시 선관위원장을 2011년부터 2년간 맡았고요. 김영두는 강릉시 선관위원장 2008년부터 2년, 정정민은 공주시 선관위원장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형식은 평택시 선관위원장을 2010년부터 2년, 조한창은 제주시와 평택시 선관위원장을 각각 2004년, 2011년에 맡았었고, 정계선은 음성군 선관위원장을 2004년부터 2년 맡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이 부정선거를 정밀 타격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서 검증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고요. 또 이번 탄핵 심판을 기각이나 각하하게 되면 분명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들 스스로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살려두겠습니까? 예를 들어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잘못이야. 그걸 지적하고 혼내고 바로잡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막으려는 게 사람 심리이잖아요. 양심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오직 나한테 피해 오거나 또 내 인생에 혹여 큰 타격이 올 것 같은데 그걸 누가 가만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사법부가 일단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통령직과 목숨을 걸었는데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대응책 없을까요? 어쩌면 인용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기운은 지금 딥스테이트와 중국을 제압하려는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으로 모이고 있다고 봅니다. 윤통께서 모든 걸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새롭게 재건될 기회는 남아있고요. 그가 아니면 누구도 그처럼 할 순 없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그토록 윤 어게인, 리셋 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신주의. 법관들은 보신주의의 최고봉, 끝판왕이라는 걸 우리는 간과했습니다. 오죽하면 헌법재판소 재판이 국민여론 재판이겠습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나요? 민주당의 뇌 안에 국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일당 독재로 100년 정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 멕시코행 열차를 만들고 있는 게 그 일인데요. 그런데 사법부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정과 사범의 12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출석도 안 하고 법관들도 그의 출석을 포기해버린 인물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법관들은 이미 이재명 쪽으로 줄을 선 겁니다. 내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요. 그의 악행과 파워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보신주의 아니면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위법적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문이 나오는 데에 대한 설명이 그 어느 것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마약입니다. 뜬금포로 엄청난 큰 뉴스가 탄핵 심판 발표 전날 나왔었죠. 그게 바로 동해 옥량에서 발각된 코카인 의심 마약 적발 사건입니다. 2톤 규모가 국내에 밀반입됐었고 미국 FBI 첩보로 우리나라 사상 최대 규모 1조 원대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마약 사건이 급증하기 시작했나요? 문재인 정권 때죠. 문재인 때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을 무마시키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죠. 심지어 민주당은 마약 범죄를 두둔하는 발언도 그간 많이 해왔습니다. 국내에 마약 범죄가 5배나 늘어났다는 데이터를 두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한 일이 아니다. 과도한 마약 단속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검찰이 마약 조사를 하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민주당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마약 단속을 막는 건가요? 마약의 심각성을 별거 아닌 것처럼 물타기 하나요? 이것은 중국과 정치 자금과 연계해서 봐야 할 문제이고 미국도 펜타닐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미국 내 펜타닐 유입 경로 가운데서 가장 큰 세 곳에 대해서 관세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약 이슈가 터졌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은 정치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법부도 동조를 해서 결국에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나라 내부 비리 카르텔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걸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윤통에 대해서 그들이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하야시킨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쭉 보수 쪽 대통령은 불명예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암살당하거나 감옥으로 가시거나 2번의 탄핵까지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모멘텀을 준 대통령들은 모두 보수 쪽과 자유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수호하고 추진했던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2008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끌었었죠. 이젠 중국과 야합해서 강력한 파워를 보이고 내각제까지 시도하려는 진보, 친중 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중, 내각제, 80년대 운동권과는 선을 긋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미일 강력한 동맹의 대한민국을 천명해야 합니다. 역사를 다시 쓸 2025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